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이지만 이제는 식당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만큼 친숙한 요리.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파스타입니다. 파스타 전문점에서 구입해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해물하며 참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여기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양식 면 요리의 대표인 파스타와 비교되는 또 하나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중식 면 요리의 대표 짬뽕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집에서 구입해서 그대로 가져온 상태입니다. 이 해물 짬뽕 한 그릇의 가격은 8,000원. 그렇다면 해물 파스타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바로 18,000원입니다. 가격만 봤을 땐 2배가 훨씬 넘는 차이인데요. 물론 각자 다른 장르의 서로 다른 요리지만 해물을 이용한 면 요리, 가격 차이가 상당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식재료들이 많이 다른 걸까요? 내용물들을 한번 덜어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산물 파스타입니다. 새우도 들어있고 담치, 오징어 등등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한번 덜어보죠. 이게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네. 오징어까지. 18,000원 해산물 파스타에 들어있는 해산물의 양은 대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해물짬뽕입니다. 더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 해산물 부재료들을 막상 꺼내놓고 보니 그 양이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야,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 파스타 한 접시의 가격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좋은 식재료와 정성으로 만들어낸 착한 파스타는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즐겨 먹는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 파스타. 평소 파스타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메뉴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크림 소스를 사용한 파스타가 먼저 눈에 띕니다. 가격은 10,000원 후반대부터 들어가는 부재료에 따라 비싼 건 20,000원 중반대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토마토와 오일 소스 파스타도 가격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각기 다른 소스의 파스타를 주문해봤습니다. 많이들 즐겨 먹는 크림과 토마토 소스로 맛을 낸 파스타인데요. 일단 지금 까르보나라 파스타인데요. 면이랑 크림 소스가 들었고 부재료는 베이컨 잘게 썬 것들이랑 브로콜리 작은 거 5쪽 정도 들었어요. 그 외에는 큰 부재료는 없는 것 같고요. 10,000원 후반대의 가격에 비해 들어간 식재료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 크림 파스타는 시중에서 이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진하고 약간 고소한 맛의 크림 소스랑 비슷하고요. 조금 느끼한 감이 있는데 그냥 흔히 먹는 그런 맛이에요. 이거는 지금 토마토 파스타에 해산물이 들어간 메뉴인데요. 홍합 4개 그리고 오이조개 같은 것도 조금 들었고 그다음에 새우 작은 사이즈 조금 들었고 오징어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의 가격은 19,800원. 사용되는 식재료만 살펴봤을 때 가격이 적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파스타 전문점. 이곳의 크림 파스타는 10,000원 중반대의 가격입니다. 토마토 소스 파스타의 경우엔 조금 더 저렴한 10,000원 초반대의 가격인데요.
오일 파스타 메뉴에선 제철인 모시조개로 맛을 냈다는 봉골레 파스타가 눈에 띕니다. 봉골레가 많아 보여. 식재료 되게 풍부하게 되어 있어요, 구이만. 이번엔 제철 조개류를 사용하는 파스타를 소스별로 주문해봤습니다. 모시조개부터 우리가 흔히 홍합으로 알고 있는 지중해 담치까지 소스별로 들어간 조개도 다양합니다. 먼저 메뉴 이름부터 모시조개가 들어가 있는 크림소스 파스타를 살펴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식재료들을 한 곳으로 덜어내보기로 했는데요. 메뉴 자체가 모시조개, 크렘 조개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네. 모시조개가 5개 정도 있네요. 모시조개 이름이 들어간 메뉴치곤 다소 부족해 보이는 양입니다. 다른 재료가 없네, 딱히. 모시조개와 약간의 브로콜리를 덜어내고 보니 다른 재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봉골레 파스타는 어떨까? 모시조개부터 보이는 게 일단 4개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바지락인 것 같아요. 껍질 모양부터 다른 2가지의 조개가 섞여 있었는데요. 알맹이 역시 확실히 다른 모습. 모시조개보단 다소 저렴한 바지락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신선한 모시조개로 맛을 냈다는 메뉴판의 문구가 조금 무색해집니다. 봉골레 파스타를 시킨다는 거는 조개의 맛을 이제 기대를 하고 시키는 건데 원래 메뉴에 적어 있었던 모시조개가 이렇게 조금 들어있는 거 같아서는 너무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모시조개 본연의 맛을 느끼기엔 부족해 보이는 양입니다. 직원에게 조개에 대해 물었습니다. 봉골레랑 모시 크림 먹었는데 냉동이에요? 아니면 생이에요? 모시조개는 다 저희 생으로. 아, 생이에요? 그러면 봉골레에 있는 모시조개도 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봉골레 조개랑 바지락이랑 섞어들어요. 조개랑 바지락 비율이 바지락이 생거 같아요. 아, 그런가요? 2가지 파스타에 들어있던 조개류 모두 생물이긴 했지만 가격과 메뉴 설명에 비해 식재료의 양이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찾았던 식당들의 파스타 한 접시 평균 가격은 13,000원에서 16,000원 사이였는데요. 그렇다면 파스타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식재료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는 파스타 식재료를 전문으로 취급한다는 한 유통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라면이에요. 파스타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이게 한 봉에 뭐 1,200원짜리도 있고 비싼 거는 뭐 2,000몇 원짜리도 있고. 근데 키로면 몇 인분이나 되는 거예요? 500g짜리가 한 6인분 정도 나와서 12인분 정도 돼요. 아, 많이 나오네요. 대부분의 파스타 전문점에선 주로 수입 건면을 구입해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소스? 한 5-6가지 돼요, 그러면. 이 제품,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있고 잘 나가는 제일 많이 나가요. 이게 깡통 하나가 그럼 얼마인가요? 그 싼 제품이 뭐 4,000원 정도예요. 이탈리아 토마토를 주스에 절여놓은 형태의 토마토 홀 제품. 캔 하나로 15인분 정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올리브오일 포마스를 제일 많이 쓰고요. 토마스는 뭐예요? 제일 싼 거 있어요. 가격이 저렴해 파스타 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포머스 오일은 어떤 오일인 걸까? 순수하게 올리브를 압착해서 짜낸 오일은 산도와 맛, 향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껍질이나 씨앗 등을 화학적 용매제를 이용해 다시 한번 오일을 추출하는데요. 이때 부족해진 맛과 향을 보충하기 위해 버진 등급 이상의 오일을 미량 첨가한 것이 바로 포머스 오일입니다. 크림소스는 재료비 절감을 위해 대부분 휘핑 크림만을 사용하거나 혹은 생크림과 섞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생크림은 순수하게 우유로 만든 동물성 크림인 반면 휘핑 크림에 포함된 식물성 경화유는 과다 섭취 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 경화나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은 보통 보면은 재료비 30% 잡거든요. 30%? 네, 가격. 메뉴 가격에서? 네, 가격이 30%. 그러니까 재료는 다 아끼려면 얼마든지 아낄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마진을 많이 보면은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실무도 알 수가 있거든요. 말은 안 하고 가더라도 여기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계속 독이 돼갖고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식재료비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조언. 우리는 실제로 파스타 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식재료들을 구입해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토마토, 크림, 오일 소스로 만든 가장 기본적인 파스타들입니다. 과연 각각의 재료비는 얼마일까요? 오일 소스와 마늘을 주 재료로 사용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의 재료비는 약 470원에서 810원. 크림 소스에 베이컨, 치즈 등을 부재료로 사용한 크림 파스타의 재료비는 약 1,460원에서 2,470원입니다. 과연 각각의 재료비는 얼마일까요? 오일 소스와 마늘을 주 재료로 사용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의 재료비는 약 470원에서 810원. 크림 소스에 베이컨, 치즈 등을 부재료로 사용한 크림 파스타의 재료비는 약 1,460원에서 2,470원입니다. 토마토홀로 소스를 만들고 생토마토를 곁들인 토마토 파스타는 약 1,250원에서 1,880원의 재료비가 들었습니다. 파스타가 실제로 10,000원 초중반대에 팔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료비의 비중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식당에서 판매되는 파스타의 재료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찾은 곳은 한 프랜차이즈 파스타 전문점. 메뉴판의 가격부터 살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10,000원 중후반대의 가격. 소스별로 가장 대중적인 메뉴들을 시켜봤습니다. 과연 이 파스타들의 재료비는 어느 정도나 될까? 먼저 올리브 오일과 마늘로 맛을 낸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입니다. 파스타 중에 가장 기본적인 메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일이랑 파스타가 잘 버무려져가지고 맛은 있어요. 면 양이 그러면 양은 좀 보통 이제 면을 뭐 한 80에서 100g 정도 쓰는데 여기는 100에서 150g 정도 이제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따로 이제 들어간 재료는 이제 슬라이스 마늘인데 이게 거의 기된 재료인데요. 올리브 오일이랑 했을 적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200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재료비로는. 알리오 올리오의 재료비는 약 1,500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16,000원이었는데요. 알리오 올리오는 그야말로 뭐 오일, 마늘, 파스타 이게 가장 기본인데 다른 파스타들하고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면 좀 거품이 있다라고 봐야죠. 다른 파스타에 비해 들어가는 부재료가 비교적 적다는 알리오 올리오. 하지만 가격은 다른 파스타들과 비슷한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마토 베이스의 파스타인데요. 그리고 뭐 토마토나 그다음 브로콜리나 뭐 호박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면을 제외한 그런 부재료는 거의 뭐 토마토 캔이나 캔 가격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백 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대중적으로 즐겨 먹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 소스 외에 들어간 재료는 이게 전부입니다. 토마토 소스, 뭐 기타 부재료 포함한 모든 가격을 본다면은 그래도 2,000원에는 못 미치는 거 파스타일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식재료 코스트가 좀 어느 정도 비율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어요? 소비자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준거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받아들이는 가격. 그 준거 가격은 4,000원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메뉴 가격의 25% 정도는 식재료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이번에는 생면을 직접 뽑아 사용한다는 파스타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있잖아요. 네. 저기로는 이제 스파게티면 여기 손님들이 재면실 안쪽까지 볼 수 있도록 통유리로 되어 있었는데요. 다른 곳보다 메뉴 가짓수가 적은 이곳 파스타의 가격은 10,000원 중후반대입니다. 파스타가 일반 한식이나 이런 데들 복잡한 조리 과정이 필요한 곳에 비해서는 사실 비교적 조리 과정이 좀 간편한 거는 사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식 속에서 양식이라는 게 좀 비싸다라는 그런 선입견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높게 책정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쵸? 이게 양식이다. 이것 때문에 고급지다.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주문한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생면이에요? 다요? 아, 여기 메뉴에 있는 것들도 다 생면이에요? 소스는 다르지만 모두 직접 뽑아낸 생면 파스타라고 합니다. 그래도 단가 자체는 겉면보다는 올라가지 않아요?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면 자체 가격으로는 별 차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면 자체 가격으로. 그 어쨌든 인건비를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약간은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올라갈 있는 수 있게. 요지가 있죠. 올리브 오일 소스와 조개로 맛을 낸 봉골레 파스타입니다. 제철 조개들도 예쁘게 담겨 나왔는데요. 면, 그 다음에 모시조개 약간, 방울토마토 하나, 둘, 셋, 브로콜리 약간, 이게 다예요. 마늘 약간. 조개살만 한번 빼볼까요? 주재료인 모시조개를 덜어내 개수를 세어봤습니다. 봉골레 파스타에 들어있는 모시조개의 개수는 6개가 전부였는데요. 몽골레 파스타면은 조개가 굉장히 좀 풍부하고 그 조개의 향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달랑 이렇게 있어요. 이 조개들도 보면 살이 거의 없잖아요. 식재료만 따졌을 때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많이 잡아서 20%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 재료비는 1,500원을 안 넘길 것 같아요. 봉골레 파스타의 가격은 15,900원. 판매가 대비 식재료비의 비율이 20% 정도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음식점에서는 약 한 35% 정도 내외예요. 재료 코스트가 20% 안쪽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재료비율이 낮은 거죠. 해산물이 들어간 토마토 파스타 역시 재료비의 비율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파스타에 사용된 해산물의 맛은 어떨까요? 엄청 맛이 없네. 굉장히 오래되고 안 신선한 맛. 아주 안 돼. 홍합은 참 지금 홍합이 좋을 텐데 왜 이런 홍합이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맛있어야 할 제철 해산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평가.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안에 들어가는 홍합이라는 게 냉동이에요? 네, 냉동으로 들어오는 걸 해동하는데요. 한번 그래요? 홍합하고 맛이 근데 너무 좀 간 거 같은 맛이 나서. 홍합이나 해산물. 냉동은 냉동. 제철이라 가격이 저렴할 텐데요. 그래도 생물을 쓰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파스타 가격대가 1,500원에서 많게는 4,000원까지도 이제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 재료 비율을 산출을 해본다면은 20% 전후반대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는 15% 미만인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적에는 파스타에 대한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질 좋은 그 재료를 좀 사용하셔야 되는데 가격 대비해서 질 낮은 재료를 쓰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료의 양도 중요하지만 가격에 맞는 질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가 실제로 파스타를 만들 때 쓰이는 식재료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방 개수대를 보니 재료로 쓸 뭔가를 해동 중인 듯한데요. 바로 해산물 파스타에 들어갈 냉동 새우입니다. 기본에 들어가는 해산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나쁘지 않아 오늘 보면은 네. 이거를 3마리씩. 기본적인 공통 분모는 이렇게 쌓아놔야 내 아침에도 그걸 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놔야죠. 해산물이 들어가는 파스타의 경우엔 그때그때 재료를 꺼내 쓰기가 힘들다는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냉동 새우와 오징어, 지중해 담치를 1인분씩 소포장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에도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두 개 다요?
이곳에서 사용하는 오일은 어떤 오일일까? 이거는 토마스야. 토마스. 이거는 엑스라거든. 확연히 달라. 이거는 통밀이요. 그냥 저는 식용유랑 섞으면 돼. 올리브 오일인데 가장 굵은 가는. 엑스라거든 가장 높은 건데 이거는 몽대. 아까 뭐 파스타나 밀타를 똑같이. 조리할 때는 주로 가장 낮은 등급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다는 것. 저렴한 가격 때문에 여러 파스타 전문점에서 사용한다는 포머스 오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스타의 면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을까? 일반적인 수입 겉면이었는데요. 우리가 식재료 유통업체에서 본 것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의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지엔 삶는 시간이 6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삶아 놓는 거예요? 이거 언제 삶으려고? 아, 미리 삶아 놨다가. 아, 끓지 않아요, 그러면? 끓면 삶겠니? 이유가 있으니까 원래 삶어요. 조리 전에 면을 이렇게 한꺼번에 삶아 놓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3분의 2 정도 익힌 면에 뭔지 모를 액체를 골고루 뿌려주는 직원. 이게 뭐예요? 이거 식용유. 아, 지금. 이걸 왜 해주냐면 그냥 얘들끼리만 놔두면 얘들끼리 씻어. 그러니까 묻지 말라고 코팅을 시켜주는 거지. 식용유가 면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손으로 뒤섞어주는데요. 면은 안 뿌는 거예요? 면이요. 면을 먹어보라며 건네주는 직원. 아니요. 아닌 것 같아. 네. 왜 그렇게 삶는 거야? 아, 이따가 조리하니까. 팬에서 조리할 때 한 번 더 열을 가하기 때문에 일부러 3분의 2 정도만 익혀둔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파스타 식당만의 노하우인가 봅니다. 이거 말자부터 붙여야 돼요? 소포장한 면을 담은 용기에 면을 삶은 날짜를 적어두는 직원. 그리고는 냉장고로 면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런데 면을 바로 넣지 않고 냉장고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는 직원. 미리 삶아놓은 또 다른 면이었는데요. 취재 당일 기준으로 삶은 지 3일이 지난 면입니다. 냉장고 안에 또 다른 면 역시 삶은 지 3일이 지난 면이었는데요. 이곳을 찾은 손님들이 당일 삶은 면을 맛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리대 위 선반에서도 미리 삶아둔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에 붙은 날짜를 한번 살펴보니 17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삶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건데요. 이 면으로도 파스타를 만드는 걸까요? 익숙한 듯 소분해둔 면을 꺼내 팬에 붓고 조리를 시작하는 직원. 삶은 지 4일이나 지난 면을 사용해도 제대로 된 파스타의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다 시간 지난 것들. 젊은 손님들이 주로 찾는다는 또 다른 파스타 전문점. 이곳에선 어떻게 파스타를 만들고 있을까? 마침 주방에선 한창 면을 삶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몇 분 삶아놔요? 원래 한 10분 삶아야 되잖아요. 일부러 면을 덜 익혀둔다는 직원. 이곳 역시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꺼번에 면을 삶아놓고 있었는데요. 삶아진 면을 펼쳐놓고 뭔가를 뿌려줍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면에 뿌리던 액체가 담긴 통을 살펴보니 역시나 이전 집과 마찬가지로 식용유를 뿌려주고 있었습니다. 삶아놓으면 좋지 않아요?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면을 뒤섞어 식용유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면을 삶은 날은 12월 6일, 유통기한은 9일로 적어놓았는데요. 삶은 지 3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해놨습니다. 이건 역시 당일 삶은 면만을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리 과정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미리 반쯤 삶아둔 면을 상온에 둔 채 조금씩 덜어 사용합니다. 쏟아지는 주문을 처리하다 보니 어느덧 주방을 마감할 시간입니다. 조리하다 남은 면을 냉장고로 집어넣습니다. 저거 내일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면은 다음 날 다시 사용하면 된다는 직원. 올리브유요? 가장 저렴하고 낮은 등급의 포머스 오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크림 소스를 만드는 재료도 확인해봤습니다. 식물성 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저렴한 가격의 휘핑크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습이 파스타의 진짜 모습일까? 초콜릿 스파이스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파스타를 보여줄 파올로 셰프입니다. 제대로 된 이탈리아 요리를 알리기 위해 애쓰는 그가 파스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면인데요. Perché in Italia la pasta secca si usa a casa. Partiamo dal presupposto che chi usa le persone che vogliono andare al ristorante in Italia. What's the reason you make the fresh pasta? Perché il gusto della pasta fresca è più fragrante, molto più buono. 파올로 셰프가 생면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스타 하면 우리는 흔히 긴 스파게티 면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형태에 따라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요. 이탈리아에선 매년 새로운 종류의 파스타를 발표하는 행사까지 있어 파스타의 종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스타의 형태가 다양한 건 단순히 모양만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는데요. 면의 형태별로 궁합이 맞는 소스도 달라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파스타를 만들 때 또 중요한 식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인데요. Olio extravergine d'oliva. 올리브 고유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엑스트라 버진 오일과 달리 많은 식당에서 사용하던 포머스 오일은 파스타 조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In Italia viene usato per tenere oliate le macchine, ma veramente sul serio. Oppure si dà ai maiali. E poi chiaramente è anche usato nell'alimentare, però in Italia non viene usato tantissimo. Più a livello industriale. 모든 면은 주문 즉시 삶아서 조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È tutta all'interno. 본래 파스타는 소스의 맛이 아닌 면 자체를 즐기는 음식이라는데요. 우리가 봐왔던 면 위에 걸쭉하게 뿌려진 소스와는 달리 면에 소스가 입혀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파올로 셰프가 생각하는 진짜 파스타란 어떤 것일까? La vera pasta italiana è la pasta semplice, più semplice possibile. Pochi ingredienti, buoni, quindi la ricerca dell'ingrediente di alto livello, di alta qualità, che fa sempre la differenza.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착한 파스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착한 파스타의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소스와 어울리는 다양한 종류의 생면, 질 좋은 올리브 오일과 동물성 유지로 만든 생크림, 가격에 걸맞은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곳을 착한 파스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좋은 재료와 다양한 면으로 만든 착한 파스타를 찾을 수 있을까? 생면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파스타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유리 진열장 안에 생면들부터 눈에 띄는데요. 매장에서 직접 뽑은 생면인 걸까? 요걸로 해가지고 스파게티도 있는데 아마 구멍이 다르면 또 다른 면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네, 하나만 미리 시켜서 요거는 그럼 어떤 면인지. 메뉴판에는 당일 만든 생면만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파스타의 가격은 12,000원부터 17,000원 사이였는데요. 당일 뽑은 면만 사용한다는 생면 파스타의 맛이 기대됩니다. 비율은 좋은데요? 한눈에 봐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식재료를 사용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토마토가 생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 트레이 음식이잖아요. 네. 이 트레이에 색깔이 나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스타예요. 근데 보면 빨간색, 빨간색 토마토, 하얀색 파스타면, 그 다음에 파란색, 녹색. 이게 그 파슬리예요. 근데 이런 거를 여기에서는 그렇게 구현을 했어요. 굉장히 눈이 좀 즐겁게 만들어요. 재료 하나하나의 색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낸 파스타가 무척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고기에서 제일 잘하는 거 이거 봐봐. 이거. 다양한 해산물을 사용한 먹물 파스타를 칭찬하는 전문가. 여기는 좋은 게 엄청 많이 들어갔네. 이 관자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새우. 관자예요? 그래서 관자가 하나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관자를 하나씩 넣어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모시조개, 그 다음에 홍합, 새우,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해산물을 아낌없이 사용해 만든 이 파스타의 가격은 17,000원. 그냥 재료의 원가만 이렇게 본다면은 가격 대비 재료비는 굉장히 높은 그런 집이에요. 재료를 아주 풍부하게 많이 썼고 풍성한 재료만큼이나 맛도 기대가 되는데요. 신중하게 파스타를 맛보는 전문가. 어떠세요? 맛있어? 이건 많이 익었다. 너무 많이 익었다? 소스가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물기는 너무 많아. 면이 너무 삶아져 아쉽다는 평가. 생면이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소스를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건면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리를 하니까 잘해먹으면 참 맛있는 게 생면이거든요. 근데 생면의 장점을 잘 살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한 종류의 생면만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면 소스는 똑같이 왜냐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타입이 하나예요? 이거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다른 편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메뉴 중에 있는 건 아닐까? 선생님 근데 여기 면은 좀 두툼한 면이나 좀 형태가 다른 면은 주문이 따로 안 돼요?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바쁘셔가지고 하나를 꺼내가지고. 식당이 바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면만을 사용하게 됐다는 직원. 면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정도를 됐으면 톡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걸 그냥 기계 하나 때문에 이거밖에 안 만드는데. 반죽까지 했으면은 물론 반죽도 이제 기계로 하겠습니다. 밀기만 밀면 되는데 그 과정이 아주 어려운 과정이 아닌데 좀 아쉬운 거죠. 사용한 식재료는 훌륭했지만 다양한 종류의 생면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착한 파스타를 찾아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선 착한 파스타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담한 크기의 식당 안. 메뉴판에는 제철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 만드는 로컬 푸드를 기본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메뉴별로 사용한 식재료와 조리법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파스타의 가격은 10,000원 중반대입니다. 가격 대비 이거 가격 완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맛이만 있으면 여기는 뭐 추정할 수 있는 만큼 식당이에요. 링균의 면을 사용한 오일 소스 파스타의 가격은 12,000원. 다른 곳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생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파스타면만? 두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여러 종류의 생면 파스타. 여기가 제일 많이 다양한 생면을 쓰고 있어요. 생면을 얘기만 하면 여기가 제일 넘버원이에요. 여러 종류의 생면을 사용한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생면의 맛을 음미하며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오일 소스 파스타에서 독특한 맛이 난다는 전문가.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알리올리오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맛이에요. 그죠? 첫 번째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는 텐자 맛이라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 텐자 맛이라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리오는 마늘 맛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색다르고 개성 있는 맛이었지만 주재료인 마늘의 맛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전문가. 식재료는 어떠세요? 네, 들어간 식재료라는 것들은? 그냥 들어간 식재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재료를 써가지고 이 메뉴도 더 돋보여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가격이 이 정도니까 이 가격에 맞는 그냥 평이한 그런 재료들을 쓴 거고 그 이름에 맞는 그런 재료들만 쓴 거예요. 좋은 식재료만을 제공하려는 셰프의 고집보다는 가격에 맞춰 선택한 듯한 식재료들이 아쉽다는 평가. 다양한 종류의 면과 다양한 소스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 색다른 맛을 내는 파스타 종류들이 많았는데 너무 맛에 치우치다 보니까 재료 자체의 순수한 맛은 좀 잘 살리지 못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착한 파스타를 찾기는 어려운 걸까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면이 좀 종류가 많아요. 네. 입간판만 봤을 땐 다양한 종류의 면을 사용하는 듯 보이는 식당. 기대감을 갖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어떤 파스타를 맛볼 수 있을까? 파스타의 가격은 10,000원 중후반대. 메뉴판엔 메뉴별로 사용된 식재료가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재료들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딴 여러 가지 재료를 쓰고 가격도 비싼 재료를 쓴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안 비싼 거예요. 가격에 비해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전문가. 이 바질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였구나. 신선한 바질 향이 그대로 전해지는 파스타. 풍부한 향만큼 기대감도 높아지는데요. 천천히 맛을 음미하는 전문가. 바질을 냉동하면 향기 있고 그러면 바질이 향기 있어요. 프레시한 거예요. 이 정도로 생산이 백혈병과 운전하고 감점하고 바질의 향도 풍부하게 잘 쓰고 시제 양도 아주 좋아져요. 좀 바질은 한국에서 비싸요. 왜냐면 시를 아니기 때문에 바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름철에 많이 나오는데 겨울 되면은 굉장히 비쌀 때는 25만 원까지 하거든요. 값비싼 식재료임에도 아낌없이 사용해 바질의 향과 맛을 고스란히 살려낸 파스타였습니다. 또 다른 메뉴가 나오는데요. 먹물로 만든 생면에 다른 곳에선 쉽게 볼 수 없었던 어란을 곁들여 맛을 낸 파스타입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생면도 이거 알덴테 볼이 없어. 근데 이거 있잖아. 생면은 이거예요. 탄력. 볼이죠. 탄력. 엄청 많이 들어가네. 생면의 탄력이 눈으로도 확인되는데요. 이탈리아 저 비행기로 안 써도 이거 이탈리아 이거 좋은 식사예요. 제가 얘기하는 생면에 대해 사장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생면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예, 생면 직접 만들어요. 먹물이나 저 시금치 저거. 네. 색도 모양도 다양한 여러 종류의 파스타가 전문가들을 흡족하게 했는데요. 지금 5종류의 파스타인데 5종류의 면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넓은 면, 조금 좁은 면, 쇼파스타 굉장히 다양한 면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스하고 면하고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집이고
그래서 소비자가 뭐 이런 소스 이런 면을 택한다 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완성된 걸 내는지. 전문가 모두의 극찬을 받은 이곳. 우리는 식당을 다시 찾아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채널의 먹거리 엑스파일 중에 저희가 지금 그 착한 파스타를 좀 찾고 있어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잠깐 얘기 나주시죠. 전문가분들이 이 식당에서 드셔보시고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하시고 공개 검증을 조금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칭찬 따르니까 굉장히 그걸로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예. 저희가 근데 뭐 공개 검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은 제가 한번 검증받는다는 기분에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착한 파스타 후보 강성영 사장입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식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청소하시네요. 오늘부터 네, 착한 검증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 식당의 청소를 마친 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날 배송된 식재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오늘 배달 온 겁니다. 예. 아, 오늘 배달 온 식재료죠. 식재료? 예, 아. 맞습니다. 근데 좀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양은 얼마 안 되네요. 예, 소량으로 뭐 다음 배달 올 때까지 쓸 수 있을 정도만 배달하고 있죠. 보통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쓰세요? 이틀에 한 번 꼴로 배달. 예. 바질이 기온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운 겨울날 이렇게 신문지에 싸지 않으면 다 얼어버려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 좀 비싸지거든요. 얼마 정도예요? 그날 가격이 다른데 비쌀 때는 한 30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1kg예요? 예, 1kg에. 예. 요즘 되게 귀한 야채죠. 파스타에 빠질 수 없는 바질은 겨울에는 더욱 귀한 식재료입니다. 제첩 오늘 조개 육수에 할 때 쓸 겁니다. 제첩을 이거 안 쓰시지 않아요, 파스타집? 예, 잘 안 쓰죠. 제가 어렸을 때 저 경상도 쪽이라서 제첩국을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 제첩 국물에 그 시원한 뽀얀 시원한 국물 이게 제가 생각한 바지락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개 육수는 제첩을 쓰고 있습니다. 파스타인 생소할지 몰라도 강성영 사장에겐 추억이 어린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이제는 옷을 갈아입고 셰프가 될 시간인데요. 오전에는 주로 생면을 반죽하고 뽑는 작업을 합니다. 파스타는 종류에 따라 반죽에 들어가는 물과 계란 등의 비율도 전부 달라진다는데요. 노른자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 노른자 9개에 그냥 계란 4개 이렇게 반죽 비율이 그렇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구운 소금을 넣고 반죽물을 만듭니다. 이제 밀가루를 섞는데요. 보통 파스타면에 많이 사용되는 듀럼 밀가루와 일반 강력분 밀가루를 함께 사용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손으로 만져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고 듀럼 밀이 좀 입자가 더 굵죠. 더 거친 밀이죠. 듀럼 밀가루는 반죽의 형태를 유지하는 성질은 뛰어나지만 일반 밀가루보다 탄성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두 밀가루를 섞어 사용하면 적당한 쫄깃함과 생면 파스타 특유의 질감도 함께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러더라고. 이게 손의 체온 같은 걸로 오랫동안 이 반죽을 해야 제대로 반죽이 된다고. 아, 손의 온도가 있어요? 예, 손의 온도. 많이 치댈수록 좋아요. 이게 많이 치대면 그 글루텐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면이 더 부드럽고 또 이제 그런 식감, 쫄깃한 맛이 좋아진다. 많이 치대서.
좀 더 부드럽고 쫄깃한 생면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 힘들고도 지루한 손 반죽 작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보다는 표면이 좀 매끄러워지면서 좀 변화가 보이죠. 예. 이거를 이 표면이 마치 애기 궁둥이처럼 됐을 때 그럴 때가 이제 반죽의 끝입니다. 드디어 반죽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떻습니까? 매끄러워진 표면이 아기 엉덩이와 좀 비슷해 보이나요? 완성된 반죽은 냉장고에서 잠시 동안 숙성시켜주는데요. 좀 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생면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또 다른 반죽을 준비하는데요. 아, 그건 뭐예요? 예, 오징어 먹물입니다. 마치 잉크처럼 새까만 색의 오징어 먹물. 오징어 먹물만 오징어에서 채집해서 따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천연 오징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징어 먹물로 면을 만드는 이유가 색을 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징어 먹물이 단순히 색깔만 내는 게 아니고 오징어 먹물로 반죽하게 되면 면에서 그 바다의 풍미라든가 또 면의 질감도 달라져요. 반죽물을 잘 섞고 나서 꼭 넣어줘야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모든 이 반죽하는데도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탈리아 요리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좋은 거 쓰셔야 됩니다. 파스타 종류는 거의 오일이 다 들어가죠? 그렇죠. 네. 오일로 시작해서 그냥 오일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올리브 오일은 꼭 맛과 향이 가장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근데 원래 요식업으로 종사를 쭉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2008년부터 요리를 시작했어요. 원래 하시던 일은 뭐세요? 원래 광고 쪽에 일했습니다. 예. 광고요? 예. 하던 일을 그만두고 48이란 늦은 나이에 요리를 시작했다는 강성영 사장.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탈리아로 유학까지 가게 되었다는데요. 다들 뭐 겉으로는 뭐 이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이거 뭐 좀 이상한 놈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만 있을 거야. 말도 안 통하는 이탈리아에서 주방 용어들만 달달 외워가며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랜 세월 잊고 지내던 열정을 요리를 통해 다시 발견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숙성된 반죽을 제면기에 넣고 얇게 펴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펴져 나온 반죽을 접어서 다시 기계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접어서 넣고 또 넣고를 반복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접어서 또 집어넣고 접어서 또 집어넣고 그렇게 할수록 이게 면이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원하는 만큼 반죽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폈다 접었다는 계속됩니다. 많이 부드러워졌죠. 거의 애기 피부처럼 표면도 아주 고와지고 말이죠. 지금 아까보다 탄력도 훨씬 더 생기고요. 글루텐도 훨씬 더 많이 형성이 되고. 맞아볼까요? 네.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아까 처음보다. 네. 탄력도 엄청 많이 생겼는데. 네. 아까는 이렇게 한번 뚝뚝 끊어졌으면 지금은 조금 달리게 생겼죠. 한 종류당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이 해놓고 쓰면 안 돼요? 냉동실에서도 너무 오래되면 얘가 조금 말라요. 냉동 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해서 또 쓰고 또 쓰고. 손이 너무 많이 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만큼 손님들에게 좀 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생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강성영 사장의 음식 철학입니다. 굉장히 얇아졌죠. 손이 비칠 정도로. 어디요? 이게 완성이에요? 예, 이대로 말려서 이제 커팅을 하면 되죠. 끝난 줄 알았는데 건조 과정이 한 번 더 남았다고 합니다. 이때도 쉬지 않고 반죽의 상태를 살펴가며 중간중간 반죽을 뒤집어줘야 한다는데요. 다 마르죠.
아, 다 됐어요? 완전히 마르면 못하고 안건조 드디어 면을 뽑기 위해 적당한 크기로 반죽을 잘라냅니다. 파스타 생면이 완성되는 순간인데요. 계란 노른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타야린면의 특징은 바로 이 자연스럽게 물든 노란 빛깔입니다.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는 송로버섯과 가장 잘 어울리는 면이라는데요. 천연 재료로 반죽해 색을 낸 먹물면과 시금치면은 먹는 맛에 보는 맛까지 더해줍니다. 넓이에 따라 칼로 썰어서 만들어야 하는 면도 있는데요. 바로 이 파파델레입니다. 마치 계란말이를 만들 때처럼 여러 겹 접은 반죽을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주는데요. 이렇게 널쩍한 면은 면의 질감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와 야채 등으로 소를 만들어 파스타에 넣어 먹는 라비올리는 우리나라의 만두와 비슷한 모양인데요. 이탈리아에선 굉장히 서민적인 파스타 중 하나이며 지역에 따라 모양도 부르는 이름도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셰프가 원하는 대로 모양, 크기, 색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면 파스타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소스하고 거기에 맞는 면이 궁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모양과 그런 질감을 제가 다 다르게 하고 있죠. 저도 가끔 힘들 때는 그냥 겉면만 사봤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런 궁합을 알고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게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럼요. 먹어봐도 확연히 다르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음식을 만들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엔 어떤 파스타를 만들려는 걸까? 라자냐 면 만드는 거예요. 라자냐는 이 식당의 일일 한정 메뉴인데요. 만드는 방법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하루에 5개씩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토마토 소스 등을 사용해 이틀에 걸쳐 만든 볼로네제 소스를 발라가며 각종 재료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면을 덮고 같은 방식으로 쌓아나가는데요. 몇 단이나 쌓는? 3단 쌓는 거죠. 그리고 파스타는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이네요. 예, 파스타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특히 이 라자냐는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다른 레스토랑 가보시면 알겠지만 라자냐 메뉴가 있는 집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번거로워서 잘 안 하나 봐요. 그렇죠, 번거로워서 잘 안 하시죠. 자, 완성이 된 겁니다. 오늘의 일일 한정 메뉴 라자냐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바질 페스토 만들 거거든요. 네. 바질 페스토? 예. 마늘과 치즈에 고소한 향과 식감을 살려줄 잣을 듬뿍 넣어줍니다. 파스타에선 빠지는 곳이 없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인 신선한 바질도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이게 생바질로만 쓰세요? 네, 저는 생바질로만 쓰고 있어요. 예. 바질 페스토는 꼭 생바질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왜요? 향 같은 게 건바질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니까. 예. 그리고 색깔도 그렇고요. 예. 바질 페스토 만들어놨을 때 아주 초록색으로 잘 갈려 있어야 또 보기도 좋고. 예.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비싸지만 맛과 향이 좋은 생바질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료들을 갈지 않고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는데요. 아니, 바질 페스토 만드신다면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예, 이게 바질이 저 상태에서 이제 갈아서 페스토를 만드는데 바질이 열에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갈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색깔이 이제 갈변이 된다든가 칙칙한 색깔이 되고 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냉장고에서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바질이라든가 들어갔던 재료들을 전부 아주 차게 만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갈았을 때도 조금 열이 더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고 있습니다.
식재료의 특징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강성현 사장만의 세심한 노하우입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바질 페스토 있지. 그거랑 라자냐도 정말 맛있어요. 바질 라자냐. 네. 오늘의 첫 주문입니다. 소스에 따라 생면 외에 일부 메뉴는 겉면도 사용을 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항상 주문 즉시 면을 삶는다고 합니다. 미리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혀두었던 바질을 꺼내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바질의 싱싱한 초록빛을 그대로 살려 페스토로 만들어냅니다. 바질 페스토는 신선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팬에 볶지 않고 면에 바로 부어 잘 버무려준다는데요. 소스와 면을 고루 섞어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면 향과 풍미가 살아있는 바질 페스토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식당을 찾은 손님이 꼭 다시 찾는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이 바질 페스토 파스타라고 하는데요. 완전 맛있다. 감상평은 또 해주셔야지. 아니 다른 데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서. 왜 다른 데서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네. 이 메뉴가 있는 레스토랑이 별로 없어요. 페스토 쓰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이 바질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확실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게 먹고 싶은 날은 여기로 와야 돼요. 저녁이 되자 식당 안이 손님들로 붐빕니다. 주방 안도 한층 더 분주해졌는데요. 모든 메뉴는 주문 즉시 조리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파스타를 만들 때 꼭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꺼내 썰기 시작하는 강성영 사장. 종류가 서로 다른 3가지의 버섯인데요. 모두 버섯 크림 파스타에 들어갈 재료라고 합니다. 버섯을 3종류나 쓰십니까? 예, 표고, 새송이, 양송이, 그리고 포르치니 버섯 이 육수로 들어가니까 4가지라고 할 수 있죠. 버섯마다 아무래도 질감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하니까. 버섯은 미리 썰어두면 향과 식감이 떨어져 주문과 동시에 썰어서 사용한다는데요. 마늘과 함께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진 버섯에 와인을 넣어 향과 풍미를 더해줍니다. 맛과 향이 진한 포르치니 버섯은 육수로 만들면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한다는데요. 여기에 부드러운 생크림을 부어주면 소스 준비는 끝이 납니다. 면은 물에서 80% 정도만 삶아내고 나머지는 팬에서 소스와 함께 볶아 익힌다고 합니다. 면에 소스가 충분히 배이도록 조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 오랜 시간 숙성된 파르마지아노 치즈를 뿌려주면 4가지 버섯의 향을 고루 느낄 수 있는 버섯 크림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셰프의 손길에 따라 다양한 재료로 수백 가지의 변주가 가능한 요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진짜 파스타의 모습입니다. 파스타 하면 먼저 스파게티 면을 떠올리고 토마토와 오일, 크림 소스만을 먹어왔던 손님들에게 좀 더 무궁무진한 파스타의 맛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강성영 사장. 이게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게 맛있으면 따로 조미료를 안 넣는 맛이거든요. 그런 맛이 나요. 훨씬 부드럽고 이게 왠지 소화가 돼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집밥 같은 느낌이 나요. 이게 접시 하나하나가 되게 따뜻하고 되게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고. 파스타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만 찾고 좀 나이 든 사람 잘 안 먹는데 이거는 음식이 좀 느끼한 맛도 보여가지고 담백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덧 손님들도 하나 둘 자리를 비우고 빈자리를 정리하며 장사가 마무리돼 갑니다. 이제 다음 날 사용할 육수를 만들어야 한다는데요.
조개와 버섯 육수 외에 한 가지 육수가 더 있다고 합니다. 닭육수에는 좀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생으로 넣어서 야채의 그런 향이 올라오는 거다. 볶으면 이 야채 향이 더 진하게 우러나오죠. 여러 가지 야채와 월계수 잎을 넣고 충분히 볶아줍니다. 이거는 뭐예요? 치킨 파우더입니다. 치킨 파우더? 네.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치킨 파우더였는데요. 처음에는 닭뼈로 계속 우러냈고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열어보면 좀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파우더를 쓰는 게 뭐 일정한 맛을 낼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쓰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죠. 질 좋은 닭뼈만 계속 받을 수가 있다면 뭐 다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남들보다 늦게 요리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파스타를 만들고 싶었다는 강성영 사장. 그래서 나름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제가 배워온 대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내 음식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재료를 믿어야 돼요. 거기에 파스타에 꼭 씹으면 고소한 맛,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의 그 향, 그걸 믿고 잘 요리를 하면 그게 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비법은 요리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만드는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강성영 사장의 착한 파스타를 만들어낸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개 검증을 마치고 다시 한번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야, 이 듣던 대로 꽃중년이신데 진짜? 처음 뵙겠습니다. 뭔가를 좀 드리려고 찾아왔는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죠? 자, 공개합니다. 착한 식당 제 24호점. 착한 식당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착한 먹거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별 4개 착한 식당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요리를 시작하면서 저도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항상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객관적인 이런 상을 받아서 굉장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생면 파스타 단단히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혼자 2그릇 먹고 가도 되나요? 꼭 먹어보고 싶었던 먹물 어란 파스타와 강성영 사장만의 비법이 담겼다는 볼로네제 라구 파스타입니다. 착한 파스타의 생면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야, 이 면이 불기 전에 생면이라 불기 전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징어 먹물 어란 파스타의 맛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생면이라서 그런지 그동안 먹었던 파스타면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고요. 부드럽다고 해서 탄성, 그 탄력을 잃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거든요. 충분히 탱탱하면서 탄력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그 맛이 여기 착한 파스타 이 생면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 착한 파스타의 생면의 맛을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